5월 16일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177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슨 얘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혹시 또 사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단 한 줄의 전단지도 광고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만이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에요. 요즘처럼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빠듯하고 누구도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 시대에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보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겐 정보는 곧 기회이자 생존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제도들은 대부분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들만 먼저 알고 입소문도 빨리 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지금까지 난 해당이 안 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가장 꼭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부담 없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생활에 작지만 안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무엇보다 내가 여전히 사회와 이어져 있다는 감각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은 늦은 나이라는 말보다 다시 시작하기 좋은 시기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 한 장 작성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뀌는 노인 기준에 대한 변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기회까지 지금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만 모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적어도 그땐 왜 몰랐을까라는 후회는 남지 않을 겁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먼저 서울시부터 매달 17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공공근로 제도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일정한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신청 가능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건 단기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불안정한 민간 일자리도 아닙니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근로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도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일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 사업의 이름은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현재 5월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알바 수준이 아닙니다. 일단 근무 조건부터 보면 주 5일 근무에 하루 6시간씩 일하면 하루 1급이 약 6만 1,000원,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77만 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주유수당, 연차수당, 식비까지 별도 지급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꽤 괜찮은 조건입니다. 자격 요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9,900만 원 이하, 그리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8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부유한 편이 아닌 서울 시민이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762개나 되는 다양한 일자리 분야가 있다는 점입니다. 무리한 노동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의미 있는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치된 일자리들이죠. 예를 들면 등하굣길 아이들을 지키는 스쿨존 지킴이,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돌봄 활동, 노인 건강 체크를 도와드리는 보건 일자리,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사회안전 업무, 디지털 안내 도우미까지. 특히 요즘처럼 디지털 격차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디지털 안내사는
의미도 있고 큰 체력 소모도 없는 일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내 나이에 새로 일을 시작해도 괜찮을까?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돈이 정말 내 손에 들어올까? 이런 불안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존의 복잡한 절차나 서류 위주의 행정이 아닙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받을 수 있고 신청서 한 장으로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건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목표를 자조와 자립 기반의 공공일자리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복지 지급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참여하고 일하며 자립해 나가는 동행의 의미가 담긴 정책입니다. 혹시 지금 이걸 보면서 난 몸도 아프고 할 줄 아는 일도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이 사업을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이유입니다. 일의 내용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담당 부서에서 능력에 맞는 일을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일을 원하지 않으시면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조사나 안내 업무도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이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역할도 합니다. 고립되기 쉬운 노년의 시간을 사회와 다시 잇는 따뜻한 고리 역할을 하죠. 한 가지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달 벌어봤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6개월 동안 매달 177만 원이면 총 1,0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이 단순히 생활비로만 쓰이지 않고 다시 사회활동을 위한 기반이 된다면 그건 단순한 임시 수입이 아니라 전환점이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올해 하반기 일자리는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5월 16일, 이날은 마감일이 아니라 당신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살아야만 저런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나?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넓게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기준으로 무려 11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고령사회 진입 이후 정부가 내놓은 가장 강력한 일자리 대책입니다. 관련 예산도 2조 1,840억 원. 숫자만 봐도 이 사업이 단기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장기 전략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자리 유형도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입니다. 월 30시간 정도 하루에 12시간 일하면 약 29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게 됩니다. 마을의 환경을 가꾸거나 어린이 등하교를 도와주는 활동,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간단한 봉사형 일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신체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구성되어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이건 약간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그만큼 월 60시간 근무로 약 76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 도우미, 취약계층 돌봄 지원, 노인 상담 도우미 같은 활동이 이에 해당하죠. 조금 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원하시는 분들께 알맞은 형태입니다. 이 외에도 일부 민간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단기 근로를 제공하거나 지역시장이나 기업에서 어르신 고용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건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문의하면 꽤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자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모집하며 신청자 수에 따라 선발 과정이 다소 빠듯할 수 있으니 모집 공고가 뜨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포털 복지로 홈페이지, 지역복지관 공지사항 등도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도와달라고 말만 하셔도 대부분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소득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매달 적은 돈이라도 일정 수입이 생긴다는 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버틸 수 있는 심리적 완충 역할을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하루 중 몇 시간을 규칙적으로 보내는 활동이 외로움이나 무기력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돈보다도 사람을 다시 만나고 아침에 나갈 곳이 있다는 게 삶을 다르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조금 피곤해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셨다는 거죠.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나는 몸이 불편해서 그마저도 어렵다. 사람 많은 데 가면 불안하다. 이런 걱정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점차 집 근처 소규모 활동이나 비대면 조사형 업무 등으로 활동 형태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육, 전화 모니터링, 자료 정리 보조 같은 일은 앉아서 할 수 있는 데다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어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엔 일하러 가면 젊은 사람들한테 눈치 준다는 걱정도 많았지만 요즘엔 어르신 일자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고령 근로자를 위해 별도의 활동복을 제공하거나 근무 시간을 어르신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다시 세워가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일이라는 건 경제활동이기 이전에 삶을 지탱하는 작은 기둥일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와 연결되는 활동만이 답일까요? 사실 어떤 분들은 몸보다 머리를 쓰고 싶다,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분들을 위한 아주 소중한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워요? 책상 앞에 앉는 건 이제 질렸어요. 젊은 사람들 틈에서 괜히 위축될까 봐요.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배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꼭 덧붙이시죠. 그래도 예전부터 배워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긴 해요. 맞아요. 배움은 의무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성적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배움은 나 자신을 위해서 다시 시간을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건 바로 평생교육 바우처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제도는 국가가 배움을 원하는 국민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무엇을 배울지는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배우기, 자서전 쓰기, 요리나 음악, 그림 또는 자격증 과정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이 바우처 제도는 드디어 65세 이상 어르신도 정식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닙니다. 사회가 이제 어르신들을 배움의 주체로 성장하는 존재로 다시 초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원금은 기본 연간 35만 원, 우수 수강자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교육비는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차는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되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2차 신청은 5월에서 6월 사이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또는 정부24의 보조금 24 서비스에서 가능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도와드립니다. 혹시 컴퓨터가 낯설고 어려우시다면 자녀나 지인에게 함께 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지금은 배우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배움은 단지 무언가를 익히는 걸 넘어 내가 나를 다시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지식보다 더 귀한 건 다시 연결되는 경험, 그리고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감각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쪽에서 나 같은 사람이 뭘 배우냐 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기회를 충분히 받아본 적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젠 선택할 수 있어요. 흘려보낼 수도 있고 이번엔 용기 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정해놓은 나이의 기준이 내 삶의 가능성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움직이고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도 있죠. 자녀들에게도 세상에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만 내 나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만 65세 이상이라는 숫자가 사회의 기준선처럼 다가올 때 그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노인의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무려 43년 만의 변화입니다. 이 조정은 단순히 행정적 구분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르신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는 건강 수명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65세가 넘으면 일하기 어렵고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는 시점이라 여겨졌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 그중 건강 수명은 약 74세에 달합니다. 즉, 몸이 실질적으로 활동 가능한 기간이 이제는 70대 중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둘째는 재정적 압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도 기초연금, 복지 혜택, 노인 복지 예산은 국가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고령화로 진입하면서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10년 후엔 감당이 어렵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준 상향을 통해 연간 약 13조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보고도 있죠. 하지만 이 조정은 단순히 국가를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 속엔 우리 어르신들의 능력과 의지를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다. 지금도 현역이다 라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혼란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은 75세부터 줘야 한다는 건가? 혜택은 줄고 일은 늘어난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당연합니다. 특히 이미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나는 그럼 어디에 속하는가 라는 현실적 걱정도 하시죠. 하지만 정부는 일률적 적용이 아닌 단계적 상향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당장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혜택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부터 시작해 70세, 72세, 7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그러니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입니다. 이 변화는 어쩌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가? 아직 세상과 연결돼 있는가?
그래서 정부는 기초연금 연령을 조정하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고 배움을 넓히고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혜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설계하는 데 힘을 실어주겠다는 방향입니다. 이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노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당신의 가능성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아갈 인생이라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 지금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래도 난 서울이 아니라서 저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공공근로 사업이 진행 중이며 그 중에는 꼭 서울 시민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 이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 중인 공공일자리 사업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인천 중구, 경기 이천처럼 우리가 자주 가는 마트 근처, 도서관 옆, 복지관 옆에서 누군가는 벌써 일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는 몰랐어요. 혹은 그런 건 인터넷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잖아. 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이런 정보는 조용히 지나가고 한번 놓치면 내년에나 다시 기회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건 어쩌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지역별 사례들을 보시고 혹시라도 우리 동네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한번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장 먼저 인천시 중구 사례부터 살펴볼까요? 인천 중구는 저소득층 실업자 및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5월 21일. 근무는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공공시설 환경 정비, 지역 데이터 정리, 문화행사 지원 같은 일들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신청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현재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이거나 실업 상태인 분이라면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공공근로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말하시면 바로 안내해 줍니다. 다음은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이천시는 공공근로 및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5월 23일, 접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천시의 장점은 65세 이상 어르신 우선 선발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신청 경험이 없는 분들도 초심자에게 맞는 업무로 배정되기 때문에 누구나 처음부터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무 내용은 마을 환경 정리, 복지시설 업무 보조, 자료 정리 같은 단순 행정 보조 등 크게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활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조금24 같은 온라인 시스템도 있어서 가족이나 지인이 도와주면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동네는 아무 소식이 없던데 하셨다면 그건 아직 공고가 안 났을 수도 있고 작게 진행돼서 눈에 잘 띄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정보는 조용히 올라왔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오늘 한번 주민센터에 들러서 혹시 어르신 일자리 있나요?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사람을 만나고 아침마다 밖으로 나갈 이유가 생기고, 아,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감정을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도심이 아니어도 기회는 있습니다. 노후는 결국 어디에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 저건 나와는 상관없겠지 하고 한 발 물러나셨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한 걸음이 생각에서 머무느냐, 직접 움직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6개월, 아니 1년 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여러 경험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루 6시간 근무로 매달 177만 원을 벌 수 있는 서울시 일자리, 전국 110만 개에 달하는 어르신 공공근로, 배움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그리고 바뀌어가는 노인 기준과 정책 흐름까지 이 모든 건 한 가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당신이 다시 움직일 차례입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르신의 삶이 단순히 쉬고 병원 다니고 자식만 기다리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배우고 일하고 선택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조금씩 구조를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진짜 완성은 정책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그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보는 분들이 함께 해주실 때 이루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젊었을 땐 가족을 위해 살았고 퇴직하고 나선 그냥 버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제라도 나를 위해 뭔가 해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 너무나 소중하고 멋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일자리 정보일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인생의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용기가 필요합니다. 동사무소 문을 열고 저 일자리 신청하고 싶은데요. 한마디 하는 게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는 어쩌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든든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단 한 번 신청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도 이런 기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처음 한번 해봤다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다음 기회를 찾는 눈이 되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발판이 되어줄 테니까요. 이제는 노후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두 번째 문장,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문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5월 16일은 단순한 마감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다시 설계해 볼 수 있는 작은 시작의 기회입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오늘 당장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주민센터, 복지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내게 맞는 일자리나 지원 제도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이 정보가 나보다 더 필요해 보이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함께할 때 정보는 더 큰 힘을 발휘하니까요. 앞으로도 어르신 여러분이 삶의 후반부를 조금 더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따뜻한 정보와 현실적인 조언으로 늘 곁에 서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 작은 클릭이 저희 채널에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